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지나요? 2편 유의점 편이고요. 빌라 구매 시 어떤 거를 유의해서 사면 될까, 어떻게 유의하면 될까 하는 점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집 빌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주택은 경기의 큰 파도 흐름, 부동산의 큰 파도 흐름은 거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의 변화는 또 개별적인 변수가 많은데요. 그 개별적인 변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면, 주택의 특성, 뭐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의 이런 주택 특성, 입지, 부동산은 특히 입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 시기, 대출 및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만 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정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정부 정책에 특히 부동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의 변화, 그러니까 큰 파도를 따라가지만 작은 개별적인 이런 어떤 가격의 변화가 더 크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빌라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2편은 빌라 구매 시 유의할 5가지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빌라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 구매 시 유의점 편. 첫 번째는 10년 이상 산다고 생각하고 구매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주기가 10년이든 12년이든 간에 최대한 오래 보유한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에 따라서 최소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마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경기 상황, 뭐 금리,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이겨내는 방법이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대출과 입주금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과 입주금의 기준, 그 기준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의 원리금 균등하는 상한의 월 납입금, 내가 월 한 납입하는 금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 구매하면서 내가 매월 얼마씩 내야 되지? 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부부합산 소득의 20%를 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소한 40% 이상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의 40%, 예를 들어 2억이라고 하면 40%니까 4천만원,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도 60% 미만으로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억짜리 기준으로 내 현금이 한 8천은 있어야 주택을 구매를 합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야 경기와 금리에 안정적입니다. 경기 상황과 금리에 안정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부소득이 400이라고 하면 400일 때 매매가를 대략 입주금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천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매매가는 대략 한 2억입니다. 그랬을 때 대출 1억 2천을 받게 되면 금리가 4.5%로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금액을 보면 월 납입금이 60만 8천 원입니다. 60만 8천 원. 그러면 부부합산 소득이 400만 원이니까 60만 8천 원은 20% 미만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올라도 부담 없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지역의 개발 호재와 인구 증감은 꼭 살피세요. 이거 부동산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가 원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개발 호재와 인구 증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한 2개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 살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 구청, 뭐 시청, 통계청, 아니면 부동산 각종 사이트 이런 걸 봐서 통계 자료를 좀 자주 보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통계에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 잠시만, 차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지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호재로 인해서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잠깐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원하는 지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확인하는 게 네이버 부동산에 우리 동네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다양한 앱이 어플이라든지 사이트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 것도 있으니 평소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호재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호재는 아직도 진행하는 과정이고 거인데 가장 좋은 호재라는 거는 뭐냐면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뭐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베이스, 그 사회 기반 간접 시설들을 쭉 닦아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재가 제일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쪽 외곽 지역을 오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또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괜찮네 하면서 더 많은 수요들을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호재가 그렇게 꾸준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실거주할 목적이면, 그러니까 실거주할 목적으로만 저는 사실은 빌라를 사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신축 빌라를 1주택만 구매를 하세요라는 거죠. 5년 이내에 어떤 빌라들을 1주택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빌라로 투자를 보지 마세요. 저도 빌라를 투자로 되게 많이 했었고요. 집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는 뭐 한 20채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빌라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 경험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하락했을 때 저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게 잘 되다가 한 방에 탁 꼬꾸라집니다. 내가 가격이 떨어질 때 뭐 집을 뭐 20채 갖고 있어, 30채 갖고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다 망가지니까 한 채만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상관없는데, 모르는데 투자로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으로 내가 투자까지 본다고 하면 빌라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좋습니다. 아파트. 그런데 저희가 뭐 빌라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자금의 여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빌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아니면 또 빌라가 요새는 신축 빌라가 다양한 컨셉이라든지 어떤 그 감각적인, 아파트보다도 감각적인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까지 본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빌라는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좋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는 되도록 실거주로 추천하는 것을 실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한 주택만 갖고 있으면 가격이 내리더라도 안정감 있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셨던 가격 이상으로 반드시 또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고요. 제가 여기다가 전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새 집을 구매하고 10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집을 어떻게 팔지, 가격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높게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도 추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하니 되도록이면 집이 새 것일수록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10년 된 집을 사면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0년 됩니다. 20년 되면 집이 많이 허술었어요. 뭐 논문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선호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새 집을 사게 되면 10년 있으면 10년 된 집이라 아직도 그건 선호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에 살 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새 집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째, 집을 선택할 때 인기가 많은 집도 아주 선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기가 많은 집. 왜 그럴까요? 이거 팔 때도 되게 유리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사람 눈은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뭐 신축 빌라가 인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주위에 뭐 공원이 있어서 뷰가 좋다든지, 아니면 뭐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다든지, 가성비가 좋다든지, 요새 또 인테리어가 잘 된 집이 있으면 인테리어가 좋다든지, 아니면 구조가 좋다든지 있어서
나중에 사람 보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다른 집보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건 좀 더 빨리 팔 수 있거나 가격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다른 집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카페에 민달팽이라는 회원님이 있었는데요. 빌라뷰 영어산 카페에 민달팽이라는 회원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저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달팽이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요. 그래서 민달팽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아픔이 좀 많이 좀 묻어나고요. 뭐 정부 정책이나 뭐 경기 상황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뭐 나는 그냥 내가 살 집 딱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분의 말씀이 아직도 저의 뇌리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저의 실제 경험인데요. 20년 넘게 저는 월세로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셔가지고요. 그때부터 거의 한 5식구가 방 두 칸에서 한 17년 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했을 때도 1700짜리 전세 좀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게 또 경매가 당해서, 뭐 저번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월세를 살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춘기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지금도 또 월세네요. 지금은 내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은 넘게 전월세의 아픔으로 이렇게 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 내 집 마련이 어렸을 때 진짜 꿈을 많이 꿨거든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나 아파트에 사는 이런 꿈들을 되게 많이 꿨는데 내 집 마련이 정말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할 때 그때 기억은 아직도 좀 생생한데요. 너무 좋아서 진짜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진짜 밤잠 못 이루고 이제는 나 다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런 기분과 느낌이 아직도 저 선명합니다. 그 집이란 저에게 뭐 안정감과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제가 스스로 집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은 어떤 의미인가요? 각자 좀 다르실 거예요. 많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구매 시 5가지 유의점. 첫째, 10년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구매하신 것이 좋다. 둘째, 대출금과 입주금의 기준을 지켜달라 라는 말씀이고요. 셋째, 내가 원하는 지역의 개발 호재와 인구 증감은 반드시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고, 넷째, 빌라는 실거주하는 목적으로 1주택만 구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거고, 다섯째, 집을 선택 시 인기가 많은 집도 나중에 팔 때 유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신축 빌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댓글로 타이핑해서 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라고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댓글 보고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뭐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추천 영상은